오범수 박사? 낯익은 목소리에 로비를 지나던 오범수가 그 자리에서 걸음을 멈춥니다. 돌아보는 순간 그의 두 눈이 커집니다. 놀라움과 반가움이 동시에 밀려듭니다. 선생님, 한국에는 언제 들어오신 거예요? 반가움이 묻어나는 말투. 범수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피어납니다. 한동석 회장의 장모, 박정수도 흐뭇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리 손주들 보고 싶을 때면 가끔 들어와요. 요즘엔 얼굴 한번 보는 게 참 귀하니까 말이지. 그러다 문득 살짝 안타까운 눈빛으로 범수를 바라보며 묻습니다. 그건 그렇고 오 박사 형님, 장례는 잘 치렀나? 그때 갑작스러운 소식 듣고 많이 놀랐어요. 내가 연락도 못 해보고 미안했어. 범수의 눈가가 살짝 졌습니다. 그러나 잠시 눈을 숙였다가 미소를 지어 보이며 네, 선생님 신경 써주신 덕분에 장례는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잠긴 슬픔은 깊었습니다. 박정수가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부드럽게 낮추며 다시 묻습니다. 오 박사네 아기도 잘 있지? 많이 컸겠어. 그 질문에 범수는 조금 놀란 듯 하지만 따뜻한 눈빛으로 대답합니다. 내 아이도 잘 지냅니다. 아직 어린데도 낯가림이 하나도 없어서. 형수님이랑 사도 어르신께서 잘 봐주고 계세요. 그 말에 박정수는 눈썹을 살짝 찌푸리며 고개를 갸웃합니다. 형님 댁에서. 형수님이랑? 아니, 오 박사네 형님 댁이라면 그 결혼한 지 며칠 만에 돌아가셔서 얼마 전에 장례에 치르신 그 형님네 형수님이랑? 범수는 잠시 멈칫하더니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돌아가신 형님 댁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정수가 범수의 말에 고개를 천천히 끄덕입니다. 그리고 조금은 뭉클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그래, 오 박사네 형수님도 오 박사처럼 바르고 따뜻한 사람이겠구나. 그럼 미국 가기 전에 다시 얼굴 한번 봐요. 오범수는 감사한 마음을 담아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네, 선생님, 꼭 뵙겠습니다. 오범수는 고개를 숙여 정중히 인사를 건넨 뒤 차분히 걸음을 옮겨 멀어집니다. 그 순간 장모님! 회의를 마치고 외부 미팅을 나가던 한동석의 목소리. 동석이 로비를 가로질러 장모를 향해 다가옵니다. 반가움이 묻어나는 얼굴입니다. 장모님, 에스테틱 다녀오셨어요? 오늘따라 더 빛이 나시네요. 박정수는 유쾌하게 웃으며 손을 내저어 보입니다. 뭘, 또 그런 말을 하고. 그래, 땀 흘리고 나온 사람한테. 동석은 장모님 곁에 자연스럽게 서며 방금 오범수와 이야기를 나누던 모습을 떠올립니다. 눈빛이 살짝 궁금함을 띱니다. 혹시 방금 전에 장모님하고 이야기 나누신 분 오범수 이사가 맞나요? 저희 LX 직원인데. 박정수는 이미 익숙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오 박사, 자네 회사 직원이었군 그래? 동석은 잠시 망설입니다. 광숙 씨 셋째 시동생이란 말을 꺼낼까 하다가 굳이 언급할 필요 없다는 생각에 그저 미소만 지어 보입니다. 네, 근데 장모님은 어떻게 아세요? 박정수 여사는 기억을 더듬듯 눈을 가늘게 뜨며 말합니다. 뭘 어떻게 알아? 저 친구야. 한인타운에선 모르는 사람이 없지. 한인회 행사 나갈 때마다 봤어. 학회에서 상도 여러 번 받고 전미경제학회에서 최우수 논문상까지 받았다며? 우리 교포사회에서 그렇게 인정받는 인재가 흔치 않지. 그 말에 동석도 덩달아 고개를 끄덕이며 자랑스러운 듯 미소를 짓습니다. 그렇죠. 워낙 똑똑하고 사람도 반듯해요. 저희 LX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박정수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동석을 바라봅니다. 사람 잘 봤어. 자네? 그런 인재랑 같이 일한다니 기분 좋구만. 그 말에 동석은 어깨를 으쓱이며 웃습니다. 장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더 든든하네요. 박정수는 시간에 맞춰 차량을 타기 위해 밖으로 향하고 동석은 박정수의 뒷모습을 향해 가볍게 손을 흔들며 작게 중얼거립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아예 소개라도 해드릴 걸 그랬네. 동석의 입가엔 여전히 미소가 머물러 있고 로비 밖 햇살은 점점 더 따사로워지고 있습니다. 며칠 후 강남의 조용한 한 식당. 점심시간이 살짝 지난 시간이라 식당은 한산했고 먼저 도착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있는 박정수. 그때 오범수가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선생님,
오래 기다리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오범수의 말에 박정수가 답합니다. 아니야, 나도 방금 왔어요. 자, 앉아요. 두 사람은 서로 인사를 나누고 주문을 마친 뒤 식사 자리가 이어집니다.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중 박정수가 물음을 던집니다. 그래, 저번에 LX 호텔 로비에서 봤을 때 형수님이랑 같이 지낸다고요? 오범수는 밥을 뜨다 말고 잠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형수님이랑 사돈 어르신이랑 형님 두 분이랑 동생도 한 명 있습니다. 가족들이랑 같이 지내다 보니까 집안이 좀 복잡하긴 한데 덕분에 따뜻한 식사 한 끼는 늘 먹고 있습니다. 범수의 말에 박정수가 웃으며 말합니다. 그래, 가족이 최고지. 요즘 같은 세상에 집안 돌보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어딘가요? 오범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잇습니다. 사실 저희 형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형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빚까지 남기셨는데 형수님이 다 떠안으셨거든요. 양조장 살리겠다고 새벽마다 막걸리 들고 나가시고 동네 식당 납품부터 지금은 호텔에까지 납품하고 있습니다. 박정수의 표정엔 놀라움과 존경이 뒤섞입니다. 형수님이 직접 양조장까지?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 말하는 오범수. 네, 아무 연고도 없던 술도가였는데 형수님이 포기 안 하시고 혼자서 다 이뤄내셨어요. 저희 형제들은 전부 일이 바빠 술도가를 신경 못 썼는데 형수님이 밤새가며 애를 참 많이 쓰셨어요. 거기다 저희 형제들이 뿔뿔이 흩어졌을 때도 한 명씩 다 집으로 불러주셔서 다 같이 살게 된 거고요. 박정수는 놀랍다는 듯 고개를 천천히 끄덕입니다. 그 형수님이 정말 대단하시네. 웬만큼 강단 있고 야무지신 분 아니면 못할 일인데 지금도 그 양조장을 운영하고 계시고? 박정수의 물음에 범수가 답합니다. 네, 여전히 그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시고 계세요. 박정수는 잔을 내려놓으며 묻습니다. 오 박사, 그 양조장 이름이 뭐라 했지? 오범수는 미소 지으며 독수리 술도가요. 그 순간 박정수의 눈빛이 변합니다. 독수리 술도가? 아차 하는 표정과 함께 다시 확인하듯 묻습니다. 그럼 오 박사 형수님이 혹시 광숙 씨? 오범수는 놀란 듯 박정수를 바라봅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저희 형수님을 아세요, 선생님? 박정수는 머리를 살짝 내젓고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단단히 오해했구먼. 독수리 술도가 대표가 오 박사 형수님이었다니.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식당 앞에 나란히 섭니다. 오범수는 두 손을 공손히 모으며 말합니다. 선생님,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미국, 조심히 돌아가세요.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박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범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립니다. 그래요, 오 박사 덕분에 오늘 따뜻한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고마워, 오 박사. 잠시 후 박정수는 천천히 차에 올라탑니다. 차 안에서 한참을 생각에 잠기듯 창밖을 바라보던 박정수는 진심을 담은 마음으로 독수리 술도가로 향합니다. 그 시각 독수리 술도가의 작업장 뒷문 근처 한 남자가 작업 복차림으로 서성입니다. 가림막 뒤 잘 보이지 않는 발효실 기계 뒤편에서 남자가 천천히 몸을 숙입니다. 익숙한 손놀림. 그 손이 곧장 향한 곳은 발효탱크 압력 조절 장치. 잠시 멈칫하던 그의 입술이 서늘하게 움직입니다. 장미애, 네가 이젠 이혼까지 통보해? 아들이 있으면서 지금까지 날 속여놓고 지가 뭘 잘했다고 이혼을 하재? 그래, 내가 그렇게 끝낼 것 같아? 독수리 술도가는 망해야 해. 독고탕의 눈빛과 손은 더 이상 흔들림이 없습니다. 고장난 것처럼 보이지 않게, 그러나 내부 압력을 비정상적으로 높이는 교묘한 방식으로 독고탁이 밸브를 고정합니다. 입술을 꾹 다문 채 독고탁은 마지막으로 뒷문 너머를 한 번 더 살핀 뒤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갑니다. 독고탁이 떠나간 뒤 양조장 내부, 마광숙은 평소처럼 작업복을 입고 쌀을 씻고 있습니다. 작업대 위에 놓인 온도계를 힐끗 확인하던 광숙은 습관처럼 발효실 옆 기계 쪽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이거 왜 진동이 이렇게 심하지? 기계가 예전과는 다른 소리를 내고 있다는 걸 느낀 광숙은 낯선 진동음과 흔들리는 압력 게이지를
유심히 들여다봅니다. 어디가 문제인 거야? 몸을 숙여 바닥의 밸브를 체크하던 그 순간 펑! 묵직한 폭음과 함께 발효통 밸브 하단이 터져나가며 거센 가스와 막걸리 거품이 폭발하듯 뿜어져 나옵니다. 깍! 광숙은 본능적으로 몸을 돌리지만 가스가 얼굴과 목, 팔까지 튀면서 숨이 턱 막히고 눈이 따가워집니다. 쏟아진 뜨거운 증기와 막걸리 거품에 젖은 채 비틀거리던 광숙은 한 손으로 기계 옆 벽을 짚으려 하지만 쿵 무너지는 듯한 충격음. 광숙은 그 자리에 쓰러져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쪽에선 여전히 씩씩하고 새어나오는 가스 소리. 조용한 양조장은 순식간에 위기와 침묵으로 뒤덮입니다. 잠시 후 박정수가 술도가 앞에 도착해 독수리 술도가 안을 조심스레 들여다봅니다. 마광숙 씨, 안에 계세요? 대답이 없습니다. 불안한 기색이 번진 박정수는 안으로 성큼 들어가고 박정수가 목격한 건 바닥에 쓰러져 축축히 젖은 채 의식 없는 광숙. 어머나, 마광숙 씨. 광숙의 몸 위로는 희뿌연 막걸리 거품과 알 수 없는 가스가 아직도 희미하게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휴대전화를 꺼내며 다급하게 외칩니다. 119,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어요. 빨리요. 절박한 박정수의 목소리가 정적을 가르르고 술도가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천운으로 박정수에 의해서 목숨을 구하게 되는 마광숙인데요.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